자, 이번에는 대전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선을 앞두고 가장 큰 변수는 행정통합이겠죠. 이번 선거부터 통합된 행정구역의 지자체장을 뽑을 수도 있는데 이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명칭은 앞서 황명선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를 풀네임으로 하고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하고요. 청사는 현재 지금 2개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주청사 주소지는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저희 광주 전남 법안은 이제 나와서 어제 저희가 그 당에 통합 입법 지원단이 있습니다. 통합 입법 지원단에 제출을 했고 오늘 저희 또 3시 이후에 통합 입법 지원단에 제출하면 이게 법안이 내용이 거의 비슷해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통합법은 당론법안으로 내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기준은 아마 대전충남특별법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충남특별법은 계속 지금 정부랑 상의를 해서 법안들을 지금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하고 충남도의회의 행정 절차까지도 일단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뭐 내부에서 논의 안 해봤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찬성을 한다? 그러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왜 대전 충남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대전 충남을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 중에 하나가 대전 충남 통합시입니다. 요게 만약에 이제 통합이 되면 통합시장을 뽑는 건데 지금 관련 특별법이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를 한 상태고 법사위를 지나서 이제 본회의까지 민주당은 이달 내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선에서 통합시장을 뽑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게 사실 민주당이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설계하는 당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일자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공공기관을 이제 배치를 하겠다는 미래 비전 전략으로 이거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거는 마치 뭐 지방선거 졸속용 선거용 이렇게 하시는데 좀 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마시고 5급 3특 정책과 더 나은 정책을 제안을 하셔야지 비판만 하시는 거는 굉장히 졸속 그런 비판이고 대안 없는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가구조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요. 산업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공공기관 이 전체가 다 재편이 됩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국민의 삶의 예산이나 공공기관 모든 것들 다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절차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속도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이게 정말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로서 이런 5급 3특 정책을 펼치는구나라고 설득력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추진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행정비용 절감이라든가 어떤 광역 인프라, 이제 교통망 구축이라든가 국민의 삶에 느껴지는 이익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이런 것들이 수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국힘에서도 함께 추진했었던 안이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이 통합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서 있어 왔습니다. 예. 특히 이제 2022년에서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추진단 구성했을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하고 상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뭐 선거 때 톡 튀어나온 내용은 아니었고 그 당시는 단체장 그리고 소속 이런 상관없이 이 충청권이 생존해야 된다라는 절체절명한 위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됐고 논의가 되온 그런 아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런 정책이 속도감 있고 입법으로 처리될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이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조바심 때문에 저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초당적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고 오히려 뭐 주민 핑계 될 게 아니라 그럼 저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반대 논리가 있으면 함께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예. 국민의힘은 그런 논리도 없이 갑자기 이제 와서 본인들은 찬성하고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냈다가 그래서 이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본인들이 주민 뒤에 그렇죠. 숨는 비겁함인 겁니다. 예. 네, 비겁함. 저는 오히려 지선을 앞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바람에 이게 통합이 가능한 거지 이 이후로 넘어가면 더 이제 불가능해지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조승래 사무총장, 박범계 의원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좀 신기한 게 강훈식 비서실장은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일단 선을 그어온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당연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의미가 뭐냐면 단순하게 우선 첫 번째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국급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여기 후보들 뭐 다른 이제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비서실장으로서 굉장히 멋있는 면모를 그동안 보여줬고 일을 잘했어요. 청와대 안에서도 별명이 예. 리틀 이재명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CPU가 2개 있어서 굉장히 다른 참모들이 따라가기 힘든데 CPU가 2개가 있어요? 이분은 너무나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분이시다 하는데 유일하게 강훈식 비서실장만 대통령이 딱 말씀하시면 뭔지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듣고 이제 그 지침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 굉장히 많은 신임을 받고 있고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다. 전국급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서 이미 검증됐다. 왜냐하면 이 통합특별시라는 게 광역자치장 플러스 광역경제수장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히 이러한 자리뿐만이 아니라 대덕 연구단지라든가 그 군장 어떤 국가산업단지라든가 그런 제조업 벨트 이 세 개를 다 묶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묶어서 일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바로 중앙 정치와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능력이 검증받은 사람이 이거를 진짜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적 인지도 플러스 능력, 대통령 인정까지 이러한 사람이 누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지극히 국민들도 어쩌면 바랄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댓글에 이제 진보의 테토녀. 임세은 잘한다. 네. 많이 들으셨나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 뭐 테토녀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상당히 또 여성스럽고 진보의 양면의 테토녀. 매력이 있으신 네. 다 가지신 아하, 분. 예. 부럽네요 갑자기. 아유, 네. 저도 부럽습니다. 테토녀. 그렇게 누굴 때리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 예. 국민의힘이 지금 통합에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선에서 좀 본인들이 불리할 것이다. 통합이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대전, 충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선거용이다, 속도 빠르다라고 태클을 자꾸 거는 거는 이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되고 또 특히 정부의 힘을 함께 얻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또 TK 관련돼서는 조용한 거는 이거는 우리의 힘이 더 막강하다. 왜냐하면 대구시장, 경북시장 다 국민의힘 출신이잖아요.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비판할 대상이 딱히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칭송하는 것이고 저들이 하는 것을 비판해야 된다라는 전형적인 이중잣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잖아요. 네. 세 가지 다 그러면 지선 전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선이 사실 지금 얼마 6월 남지가 3일, 않았고 그 관련된 후보분들이 또 지금 많이 활동하고 또 예비 후보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최대한 그런 의견을 맞추고 공론화를 거쳐서 우리 시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라는 그 큰 물줄기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민주당이 특별법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충청 홀대론이 나왔다고요? 이거는 네. 뭐예요? 예? 결국에는 임의와 강제의 차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전남 지역에는 강제로 공공기관 이전을 하게 하고 충청도 지역에는 임의, 그러니까 어떠한 의지력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청 패싱론이 지금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공공기관이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사람이나 일자리나 기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대하는 게 뭐냐? 기관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주거권이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상권이 또 형성이 되죠. 그런 것들을 기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근데 전라도 지역에 전남 지역에는 공공기관 이전이 강제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주거나 상권의 활성화가 예상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반면에 충청권에는 이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문을 오히려 가능성을 열어둠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홀대론, 이 우리의 주거권의 상권이 좀 더 확대를 약속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재정이나 특례 패키지를 정부에서 확실하게 발표를 해서 이분들이 홀대당한다는 느낌이 없게끔 보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홀대로는 일단 일부의 이야기인 것 같은 게 제가 여론조사 여러 개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충청 쪽의 지지율이 민주당이라든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